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임명이 강행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도의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자진 사퇴 압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수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190여 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만장일치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의 백범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방 직후 김구 선생의 정치 후원금으로 조성된 백화마을터에 세워진 기념관에서 선생의 결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한국화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캄보디아의 풍경을 30여 점의 수묵화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장이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광주전남시도의회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 의회가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임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 아닌 이사회 간담회 절차로 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또 김수삼 이사장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이사장 해임 촉구도 결의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례를 위반하고 정관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협의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 이사장에 대해서는 퇴임 요구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허성관 원장 임명 강행은 시도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의 의견 전체를 무시한 조사이지요. 하는 의회 차원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사장과 원장은 시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며 허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다음 달 광주전남연구원 예산심사부터 벼르고 있는 등 허성관 임명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대 총장의 이순희 후보자가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국립대 교수의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자치적인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 일부 교수들도 정당한 이유 없는 교육부의 2순위 후보 임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구청장들이 오늘 여수에 모여서 여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은 지금의 재정난을 부도난 기업에 빗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국 190여 명의 기초단체장들은 지방 재정의 위기에 대해 부도난 기업을 경영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20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방세 비율은 변하지 않으면서 재정 자립도가 44%에서 25%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기획 결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은 국비로 수행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하는 이 약속은 저는 절대 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것이라며 곧바로 찬성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현행 헌법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의 공론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양당 대표들은 모두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등 방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다음 달 초에 광주 군공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전투기 소음이 훨씬 클 거라고 하는데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공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훈련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곳에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소음 피해로 인해서 아이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공군 측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 동안 전투기를 100여 회 이착륙시키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기존 전투기인 F-5나 T-50 기종보다 엔진 출력이 3배가량 더 큰 전투기 F-15 12대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심야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도 20회에 가까운 전투기 이착륙이 계획돼 있습니다. 당장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소음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대규모 24시간 미군들의 훈련이 있게 된다 한다면 주민들은 더욱더 불만이 커질 것이고요. 광산구도 성명을 내고 큰 틀의 훈련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상 적절치 않고 수능 수험생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나 있고 좀 실망하고 이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번에 이제 그 항공기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도 최근 미 공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전회의에서 광주 지역 훈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백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광주의 인연을 기리기 위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꼭 126년이 되는 날 개관하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환하게 웃는 백범 선생의 사진이 관람객들을 먼저 맞이합니다. 사진 옆에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던 김구 선생의 어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존된 육성에는 독립과 통일에 대한 선생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생애를 기록한 전시실에서는 백범일지 영인본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김구 선생과 광주의 인연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특색 있게 꾸민 것은 우리 광주 전남에 백범이 어디서 어떻게 숨어 있었고 나중에 와서 어디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광복 직후인 1946년 광주를 방문한 김구 선생은 광주 천변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이들을 도우라며 후원금을 냈고 이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백화마을이라는 정착촌이 만들어졌습니다. 백가구가 화목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름 지은 백화마을. 그 자리에 터를 잡은 백범 기념관에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선생의 결의 사랑 정신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9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한국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가족과 주변의 지지 속에 한국의 정서를 화폭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담백하지만 화사한 빛의 국화, 힘있는 난초줄기에 고고한 대나무까지. 캄보디아 이름 티반니, 한국에서 새로 얻은 이름 한예진 씨의 수묵화 작품입니다. 4군자에 그치지 않고 포도와 소나무 등 10군자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저희도 그림을 배우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9년 전 결혼으로 한국에 처음 온 예진 씨. 가족의 도움으로 성인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에 입학했고 이제 예쁜 딸을 가진 엄마이자 고3 졸업반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준 교사와 함께 먹물과 화선지를 만난 지 3년 만에 첫 개인전까지 열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이 다른데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잘 이해를 했고 또 이걸 이겨내서 소화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정말 무난하게 나왔고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담은 풍경화 등과 함께 그동안 그린 30여 점의 수묵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다른 다문화 이주 여성들한테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문화인 것도 다문화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예진 씨의 문인화전은 오는 29일까지 한국 전시를 마치고 오는 12월 7일 고향 캄보디아에서도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청의 재정난으로 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광주의 선발 인원은 82명으로 지난해 142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430명에서 330명대로 1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광주 초등교사의 경우 지난해 6분의 1 수준인 20명에 그쳤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한 데다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못해 신규 채용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경영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공모해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마이스터고로 광주 경영고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재개교하는 광주 경영고에는 개교 준비금 등으로 모두 15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 송정동에 있는 경영고는 1950년대 송정여상으로 문을 연 뒤 광주 여자전산상업고와 광주 전산고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가 광주 전남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124만 원으로 전국 평균 117만 원보다 많았고 전남은 159만 원으로 평균치보다 4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고흥군과 한평군, 신안군은 1인당 진료비가 많은 전국 10개 시군에 포함됐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는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비교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후임 위원장 인선을 논의해왔습니다. 국토위원장 선임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산자위원장에 선임됐지만 1년만 활동하고 나머지 1년은 지난 7월 노영민 의원에게 양보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번에 걸쳐 모두 1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출근길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내 대포터널에서 순천에서 여수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9대가 연달아 추돌해 57살 임모 씨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같은 지점에서 차량 5대가 또 잇따라 충돌했습니다.